지난 영상에서는 조동사 캔의 부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복잡했었죠. 그런데 캔을 부정하기 위해 not을 붙일 때는 can't 또는 cannot, 그리고 과거형은 couldn't not, 이런 식으로 can이나 could 뒤에 not을 붙입니다. can이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 not을 붙이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이 문장은 어떠세요? How could you not know that? 우리말로는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어? 이러한 뜻인데요. 문장을 잘 보시면 노란색으로 조동사 could와 not이 떨어져 있죠. 하지만 이 문장은 맞는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지금까지 could의 부정은 couldn't 또는 could not이라고 해서 not이 could 뒤에 와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왜 윗문장에서는 could와 not이 떨어져 있을까요? 다시 한번 윗문장을 천천히 해석해 보면 how, 어떻게, that, 그걸 not know, 알지 못하는 게 could, 가능할 수가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조동사가 아니라 동사 가까이에 not을 붙이는 이유는 너무 단순합니다. know, 안다라고 하는 동사의 뜻을 부정한다는 걸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래처럼 조동사 could 뒤에 not을 붙였다면 능력이나 가능성을 부정하는 의미가 되고요. 우리가 알던 거랑 조금은 다른 특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래 문장처럼 couldn't 라고 하면 could라고 하는 조동사를 부정했는데 여기서 could는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couldn't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되죠. 그런데 not이 동사 know에 붙어서 not know가 되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한번 can의 부정에 대해서 정리했던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노란색을 보시면 can't는 cannot으로 바꿔 쓸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상한 점 없으신가요?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도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부분만 따로 가져와 봤습니다. 어떠세요? can과 not이 붙어 있죠. 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의 나이가 조금 있으신 걸로 아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는 can과 not이 떨어져 있는 can not으로 배워서 이게 더 익숙하실 겁니다. 그쵸? 그럼 우리에게 더 익숙한 can과 not을 떨어뜨려서 쓰면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can not은 요즘 잘 사용 안 합니다. 떨어져 있는 can not을 얼마나 사용 안 하냐면 만약에 can not을 떨어뜨려서 쓰면 오타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사용을 잘 안 한다고 해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어느 책에선가 can과 not이 떨어져 있는 걸 분명히 본 적이 있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can과 not을 떨어뜨려서 쓰는 게 틀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틀리진 않았는데 그냥 요즘은 잘 사용을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비가 엄청 쏟아진다, 억수로 내린다, 이런 말을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It's raining cats and dogs 이런 표현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학창 시절에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 표현은 영어권 나라에서 70년대 정도에 사용됐던 것으로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쓰면 안 되냐? 그건 아니고요. 써도 이해는 하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용하던 표현을 아시아 사람이 어떻게 알고 있지? 이렇게 신기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can, not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can, not을 떨어뜨려서 완전히 못 쓰는 건 아닙니다. 다른 표현과 섞어서 쓸 때는 can과 not이 떨어져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ot only but also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때 not은 only와 한 덩어리로 오직 A만 그런 건 아니고 이러한 뜻입니다. 이 표현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자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can과 not이 연달아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때 can과 not은 상관이 없고 not은 뒤에 있는 only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I can not only pick you up at the airport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따라오실만 한가요?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원어민과 유튜버들 그리고 옥스포드 사전 같은 곳에 나와 있는 비교적 공통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혹 어떤 원어민들은 can not을 떨어뜨려 쓸 수가 있고 그러면 뭐뭐 안 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원어민들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복잡하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원어민도 있더라 라고 그냥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다시 can과 not을 떨어뜨려 쓰면 뭐뭐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서 예를 들어 You cannot go 이렇게 말하면 너는 안 갈 수도 있어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그런데 붙어있는 can not과 떨어져 있는 can not이 이렇게 글씨로 봤을 때는 차이점이 분명히 눈에 보이지만 말로 하면 발음이 완전 똑같으니까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can과 not이 떨어져 있을 때는 can과 not 사이에 잠시 뜸을 들이고 강세는 not에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You cannot go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좀 복잡하죠? 마지막으로 can't, not이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not이 두 번 들어가서 어색해 보일 수가 있는데 이건 뜻이 뭐뭐 안 할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I cannot go 이렇게 말하면 안 갈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런 걸 다 외우려고 하지는 마시고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흘려 들으시고 안 외워지시면 그냥 잊으세요. 그러면 쉬울 것 같지만 은근 복잡한 can의 부정을 정리해 볼까요? can을 부정하면 당연히 can't가 되고 can not으로 바꿔 써도 의미는 똑같다고 지난 영상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can과 not을 떨어뜨려서 쓰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게 이번 영상의 내용이었었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 can not은 요즘 잘 사용 안 한다고 했습니다. 사용을 하더라도 다른 표현과 함께 사용한다고 했었죠. 예를 들어서 not only but also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또 어떤 원어민들은 can not은 쓸 수가 있는 표현이고 뭐뭐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듣고 흘리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can't not이라고 해서 뭐뭐 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기는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정 복잡하다,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지금 표시해드리는 부분은 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can not이 들어간 표현 몇 가지를 빠르게 소개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cannot but 동사 원형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입니다. 예를 들어 I cannot but live here to avoid this hot weather. 이 문장은 아래처럼 I can't help living here to avoid this hot weather.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는데 이때 but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되지만 help 뒤에는 동명사 ing를 써야 된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두 번째 표현은 cannot to.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다입니다. You cannot study too hard. 이 문장을 그대로 해석하면 너는 너무 열심히 공부할 수 없어가 되는데 좀 이상하죠? 이 문장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로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끝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to라고 하는 게 너무라고 하는 뜻인데 아래 예문을 보시면 운전할 때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그게 충분할까요? 조심하는데 끝이 있을까요? 아무리 조심을 해도 끝이 없을 겁니다.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죠. 그리고 to라고 하는 게 너무라고 하는 뜻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 착하다라고 하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만약 너무 착하다라고 하면 그건 놀려먹기 좋다, 이용해 먹기 좋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도 cannot이라고 해서 또 부정이 있죠. 이렇게 한 문장에 부정이 두 개가 있는 걸 우리는 이중부정이라고 하고 이중부정은 긍정의 의미가 됩니다. 수학에서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문장들은 결국 공부 열심히 하고 안전운전 하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표현은 cannot without ing. 뭐뭐 할 때마다 뭐뭐 하다입니다. I cannot see this picture without thinking of my mother. 문장을 그대로 해석하면 엄마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사진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다시 말해서 이 사진 볼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난다라고 하는 소리가 되겠죠. 이걸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 문장을 한번 보세요. I cannot have a meal without kimchi. 이 문장을 그대로 해석하면 김치 없이는 식사를 할 수가 없다가 되죠. 그런데 이 문장을 잘 보시면 cannot이라고 하는 부정과 without, 뭐뭐가 없다라고 하는 부정 의미의 단어가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또다시 이중 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두 개의 부정을 없애고 생각해 보면 김치가 있어야 식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식사할 때마다 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문장에는 without 다음에 thinking이라고 해서 동명사 ing를 썼는데 두 번째 문장에서는 without 다음에 김치라고 하는 그냥 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without이 전치사인데 전치사 다음에는 항상 명사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는 김치라고 하는 명사가 온 거 당연하죠. 그런데 윗문장에서는 전치사 without 다음에 think라고 하는 동사를 쓰려고 했기 때문에 동사를 명사로 바꿔주기 위해서 동사를 명사로 바꾼 동명사가 온 겁니다. 아마 제 영상을 앞에서부터 보신 분들은 그 이유를 아시리라 생각합니다.